네, 사건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사건 와이파이입니다. 24시간 전해드리는 뉴스 리포트에 다 담지 못했던 생생한 사건 현장의 뒷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사회부 사건팀의 김다연, 이수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 와이파이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이슈는 이수빈 기자가 취재한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응급실 간다던 치킨 먹튀범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킨 먹튀범 어디로 간 건가요? 네, 치킨 먹튀범이 검거된 곳은 다름 아닌 본인의 집이었는데요. 네, 검거됐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집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집을 비웠으니까 음식을 문 앞에 놔두고 가달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집을 비운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배달된 음식을 혼자서 야금야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없다는 이유도 굉장히 갖가지였는데 뭐 자기가 조금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문 앞에다가 이제 음식을 두고 아래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추후에 돈을 송금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의 쪽지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배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번호가 있었으니 나중에 전화를 드려서 돈을 받으면 되겠지 하고 현관문 앞에다가 치킨을 놓고 돌아왔는데 그 번호가 사실은 그 주문자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번호였거나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던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좀 이런 방식의 무전 취식 사건이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최근 동안 총 통계를 내보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무려 9곳에서 한 150만 원어치의 피해가 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주문을 해서 배달을 갔더니 만나서 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쪽지를 붙여놓고 사라진 거예요. 응급실 간다고. 네. 전화번호 남겨놓고 연락 주시면 이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네. 결국에 진짜 먹튀 사건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가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보통 결제를 해야 배달을 해주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달 플랫폼 앱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결제라는 기능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런 자체 프랜차이즈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에다가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만나서 결제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좀 이런 거를 악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이 휴대전화로 결제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만나서 결제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애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시스템인데 악용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피해 점주분들이 보인 SNS 단체 대화방도 그 내용도 살펴봤잖아요. 분위기가 부글부글하더라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이게 한두 곳에서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무려 9곳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제 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자 피해 점주분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카톡방 이름도 이른바 배달 거지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전 취식하는 사건들의 피해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왔던 건데 좀 단톡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흠칫 놀라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점주분들이 계셨어요. 그 단톡만 보면 점주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화방 그 이름에서부터 점주분들이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범인이 사는 곳 인근에 있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배달을 이제 다들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을 시킬 때는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오피스텔로 주문을 시켰는데 이 같은 주소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점주분들도 이제 여기로 배달하면 먹튀당한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시점에는 이 주소로 배달 신청이 오면 반려를 하셨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집이랑 거리가 먼 곳에다가 하나둘씩 주문을 넣기 시작한 건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동탄, 뭐 오산 이런 데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에다가도 주문을 해놓고 일단 그 매장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가짜로 주소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사항에다가 병점동에 있는 오피스텔로 와주세요.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배달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배달료를 준다고 하니까 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점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깨름직하더라도 어. 손님분들을 하나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손님들한테 의문을 품어야 하다 보니까 그냥 배달을 해드렸던 건데 이제 이런 사달이 났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배달 한 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소상공인들 마음을 좀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게 취재를 하게 된 게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피해가 잇따랐다. 소상공인들 피해가 잇따랐다 해서 현장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소상공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단톡방이 있잖아요. 피해 점주들 단톡방이. 근데 그 단톡방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옆집에 햄버거 프랜차이즈집 사장님도 이 같은 사람한테 당한 것 같다. 아이고. 먹튀에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자주 오가는 게 좀 보이고요. 또 실제로 이 범인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집 앞에 배달 음식 용기들이 정말 어마어마무시했고 또 실제로 배달되어 있던 음식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게 다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떡볶이, 뭐 피자, 그러니까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온갖 곳에서 이런 식으로 배달을 음식을 시킨 다음에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이런 먹튀를 되게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영수증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치킨을 많이 시키긴 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문했다고요. 네, 이게 사실 혼자 먹는 거면 치킨 한 마리에다가 콜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충분한 양일 텐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한 마리에 이수빈 기자 입장에서. 콜라만 먹으면 굉장히 충분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돈을 낼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좀 사이드 메뉴로 있는 치즈볼에 떡볶이까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시켰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 한 건에 4만 원에서 5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사실 주문 한 건 한 건으로 살아가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4, 5만 원짜리 영수증 한 건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런데 그럼요. 이런 거에 돈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런 주문이 한 건 들어오게 되면 그날 하루 장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시고 그렇죠. 다른 손님분들도 의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만약에 자기 돈으로 주문했으면 치킨 시킬 때 치즈볼이랑 떡볶이까지 이거 쉽게 야무지게. 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뭐 한 번에 4, 5만 원 한 끼 그렇게 먹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사건을 접하면서 또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 경찰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가서 이 먹튀범을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피해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어왔던 일인데 최근 한 3월에서 4월 동안에 좀 유독 악질적인 주문이 반복됐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잡으러 갔는데 그 전날에도 한 곳에서만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서너 곳에서 몇십만 원어치가 되는 치킨이 먹튀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점주분들을 관리하는 이제 본사 직원분께서 이제 얘는 내일 잡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됐다는 게 이제 본사 직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맨몸으로 갔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무기를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최대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작정 찾아가기는 했는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이런 일이 좀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다 보니 좀 충돌이 있을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구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배달 기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간 거죠. 네. 주문을 받고 네.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나간 건데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가는 길에 5만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생각하셨다고 그러던가요? 이게 검거를 하신 날이 그 음. 결혼식을 하기 딱 한 달 전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일을 앞두고 괜히 갈등에 휘말리거나 뭔가 충돌이 있을까 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셨다고 해요. 실제로 그 배달 기사인 것처럼 초인종을 딱 누르고 복도 뒤쪽에 숨어가지고 잠복을 하고 계시는 그 1시간 동안에도 네. 진짜 긴장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에 막 땀이 나고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워낙에 가맹 점주분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다 보니까 좀 이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려야겠다. 좀 이런 마음, 이런 용기가 좀 두려운 마음을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용기를 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도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는 안 했대요? 그래도 신랑이 멋진 일 하셨으니까 신부분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도
장한 일 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장한 일 걸로 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이 잡을 때 그 장면을 들으면서 심장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이 빼꼼하게 열린 순간 발을 잽싸게 집어넣어서 그 목지범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야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민간인이 가서 이 그 먹튀범을 잡은 게 맞나? 경찰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고요? 네, 그 점주들 단톡 앞서 말씀드렸던 단톡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굉장히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다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워낙에 소액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도에서 볼 수 있는 사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억, 몇백억 하기는데 얘는 한 건에 한 4, 5만 원 정도다 보니까 좀 피해 금액을 키워서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찰들의 반응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주분들은 이제 영수증을 하나하나 잘 모아두고 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종종 보였고요. 네. 또 이게 피해가 가장 큰 것도 사실 2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으로는 워낙에 소액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좀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잠깐 음식을 가지러 나오는 그 틈을 타서 검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문을 열고 따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에다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강제 수사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강제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주문자를 직접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좀 검거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김다현 기자가 경찰청 출입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경찰들이 이제 고소고발 사건도 많이 네. 있어가지고 이거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죠. 어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고소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 착수를 하고 입건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겠어요. 물론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여다보는 우선순위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경찰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같은 그 사건 기자들도 이런 사기 사건, 뭐 피해가 있는 그런 사건을 보도할 때도 보면 피해자분들이 그 피해 내역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장의 상황에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소액 사건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이거를 별게 아니지 하나가 깨졌는데 뭐 이렇게 놔뒀다가 오히려 그 지역이 나중에 우범 지역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 이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분들 어렵게 그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 작은 피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나저나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직원분 그래서 좀 포상은 받으셨습니까? 직원분이 저번 주말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신혼여행 중에 계시는데요. 그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제 회사 측에서 포상금 검토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꼭 회사에서 포상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회사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대단한 일 했다. 칭찬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요즘에 기분 좋은 하루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부디 행복한 신혼여행 되시길 바라고 또 돌아오셔서 회사에서도 용기 내서 이렇게 큰 문제 또 해결을 하셨는데 포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